이번 시간은 구성 요소 제작에서 스토리보드 제작 단계입니다. 이번 시간 수행 목표입니다. 프로젝트 관련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요소를 기반으로 전체적인 정보 설계를 구성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 필요 요소와 항목들을 배치하는 것을 통해 와이어 프레임을 작성할 수 있다. 와이어 프레임에 기반을 두어 표현되는 정보와 기능에 따른 상세 스토리보드 흐름을 기획할 수 있다.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토리보드 제작 시간입니다. 네, 스토리보드는 디자인 구성 요소를 제작하기 위한 첫 단계이고요. 네, 거의 끝까지 이제 온 겁니다. 이전 단계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봤고 그다음에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 구성 요소들을 실제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산출물이 이번 시간을 정확히 다 이해를 하고 실습을 마치면 화면 정의서라고 하는 것과 기능 정의서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네. 화면 정의서는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시각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나열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계획을 하는 것이고, 기능 정의서는 메뉴 구조도라고 해서 메뉴가 어떻게 될 것인지 트리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구조상으로 구현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스토리보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에 보면 정보를 설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정보들이 그동안 수집도 하고 검색도 하고 하면서 또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모아서 필요한 정보들을 좀 모아놨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또는 원활하게 사용자가 원하는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느냐, 그것도 한정된 화면 안에서 이런 명제를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순서가 대부분 정보를 체계화하고 그다음 구조화한 다음에 내비게이션 설계하고 그리고 레이블링이라고 해서 그 버튼마다 이름들을 붙이고 이렇게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빠진 것이 없는지는 이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다 이제 검토를 하겠죠. 체계화에 대해서 알아보면 체계화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웹페이지도 페이지, 즉 도서, 책에 분류하는데 비유를 하는데요. 네. 책에서는 챕터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차가 있으면 목차에 가장 큰 굵은 글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네. 특징이 명확한 정보도 있고 명확하지 않은 정보들도 있고 또 사실이나 개념 절차 이런 것들도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같은 비슷비슷한 것들끼리 모아놓는가 하는 것이 이제 체계화고요. 그다음 이렇게 만들어진 체계화를 어떻게 구조를 적절히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구조화는 체계화와 뭐가 좀 다를까요?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게 뭘까요? 체계화와 구조화. 구조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안일을 할 때 동선과 같은 동선을 통해서 이제 가구를 배치해 두는 그런 걸 구조화라고. 그렇죠. 정보니까 네. 만질 수는 없지만 아무튼 뭘 알고 난 다음에 뭐가 알고 싶어 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순서가 있겠죠.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그 책갈피라고 해서 책에서는 책을 읽다 보면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책갈피를 꽂아 놓듯이 이걸 이제 구조화해서 책갈피가 3개라면 내가 알고 싶은 것이 3개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적인 설정이 딱 되는데 그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고요. 목차를 만들고 쪽번호를 표시하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들을 모아놓은 가장 큰 목차에서 핵심어를 쭉 모아놓은 곳을 이제 메인 페이지에다가 갖다 놓게 되는데 거기를 내비게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 내비게이션에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어들만 거기다 뽑아놨을 거고요. 거기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그 핵심어를 정확하게 뽑아서 레이블링을 해야 됩니다. 그 레이블링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이름에서 풍겨지는 내용이 다른 메뉴와 이렇게 중복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선언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이트가 어떤 서비스를 요구하는지, 어떤 서비스로 우리가 만족시킬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하는 개념 있죠. 와이어프레임은 프로토타입하고 좀 헷갈리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요거는 디자인이 거의 가미되지 않은 MSG가 없는 그냥 정보로 만드는 아주 얼기설기한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화장을 하는 민낯이기 때문에 속성을 명확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할 때는 그런 심미적인 요소들 좀 제외하고 정보에 충실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와이어프레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도 이렇게 테두리선 가지고 그냥 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초기 단계에서 물론 하지만 어느 정도 형태가 잡혔어도 테두리만 갖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형태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구조를 완벽하기 위해서 테두리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그림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형태만 봤을 때 새 모양인데요. 네. 이거 페이지 어떤 부분 때문에 와이어프레임이 그려지는 거죠? 이 정보 밑엔 뭐가 있을 것이다. 그 네. 몸통 위엔 머리가 있을 것이다. 네. 그 머리만 가면 몸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큰 명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큰 틀을 먼저 선언을 해놓는 단계를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략 시선이 많이 가는 이 부분에는 정보 검색을 넣는 것이 좋겠다. 또 여기에는 이 사이트에 안내를 넣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위치가 대략 잡히고 그 위치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무엇을 넣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와이어프레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표현 방법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고요. 내용, 체계, 기능, 콘텐츠 이런 거가 다 보여야 되고 페이지별로 누락된 건 없는지, 효율성은 뭐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겠죠. 이 중에 제일 먼저 검토돼야 될 것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API라고 하는 어떤 모듈을 구성해서 HTML로 구현이 안 되는 어떤 기능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래머들한테 외주를 주거나 해야 되는데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네. 이런 것들을 할지 말지까지도 여기서 이미 결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할 때는 책을 디자인해서 그 페이지에 어디에 사진을 넣고 정보를 넣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치한 거 거의 유사한 단계라고 보면 되겠고요. 웹페이지에서는 헤더라든지 프레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네.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네. 그다음에 프레임이 아닌 것들은 프레임을 놔두고 항상 변화하는 것, 누를 때마다 뭐 정보 영역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만들게 되고요. 또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계층도를 쭉 그려가면서 지금 이제 뭐 보통은 이렇게 포스트잇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요즘은 이제 그리는 것도 불편하니까 복제가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제 적절히 이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는 방법은 화면에 대한 아이디어 스케치인데 어느 정도의 범위, 화면이 있다면 어느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고 어느 부분을 이제 보충을 하고 스크롤을 할 것인지 페이지를 나눌 것인지 또 내비게이션을 어느 부분에 넣고 거기에 어떤 정보를 넣으면 어떤 내용이 이제 보여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럼 구체적인 디자인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완전히 악구를 짠다고 해야 되나요? 그 틀을 짤 때 보통은 이제 여기는 노란 거, 이만한 거라고 이제 표현을 우리가 말로 하잖아요. 네. 뭐 로고가 이만한 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선언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보 위주로. 디자인은 아주 깔끔하게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주로 있으면 되고 눌렀을 때 뭐가 반응할지 이런 설명적인 것들이에요. 기능에 대한. 네, 기능 상세 같은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네. 샘플을 보시면 이건 이제 정보 구조도죠. 네. 정보 구조도 IA 뭐가 들어갈지 그리고 카테고리가 구획이 돼 있죠. 네. 이런 덩어리들은 메뉴에 넣을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선언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이트 맵은 아까 것과 비슷하지만 요거는 좀 더 구조적으로 순서까지도 정해지는 게 사이트 맵입니다.
정보 구조도는 그냥 이 정보 덩어리들은 이것과 다르고 이렇게 연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스케치고요. 그다음에 스토리보드 상에서 이제 화면 설계가 스토리보드 안에 들어갈 거거든요. 네. 이것들은 매 페이지별로 다 작성을 합니다. 스토리보드는. 화면으로만 부족하고 설명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별도 페이지를 또 만들기도 해요. 별도 페이지요? 네, 설명이 잘 안 될 때. 지금까지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정보들을 어떤 메뉴를 구현할 것인지를 우리가 상세화 시켜가는 과정입니다. 보통 웹디자인 코스는, 프로세스는 거의 수작업, 컴퓨터 작업, 수작업, 컴퓨터 작업이라고 하는 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 사이사이에 팀별 회의도 하고요. 또 사용자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이나 하나요? 그 반복 작업을? 만족할 때까지.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레임이란 최종적으로 화면에 표시될 구성, 정보체계, 기능, 콘텐츠 등을 요약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색상, 타이포그래피, 이미지 등의 정보를 최소화하여 도식, 청사진, 프로토타입의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며 계층 요소의 구현을 중심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이번에 할 실습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네. 엑셀 파일, 엑셀 표 그리는 거 이런 거 좀 잘 다루시죠? 쓸 줄은 압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네. 텍스트만 입력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네. 특별한 기술은 필요 없습니다. 일단 엑셀 파일, 엑셀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여기다가 그동안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고 뭐 파일을 수집하고 그다음에 정보 구조도를 만들기 위한 뭐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모아서 폴더에다가 모아놨을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나중에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산출물을 다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게 보고해서 콘텐츠를 묶어서 하나의 압축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보내줄 거예요. 네. 근데 그때도 필요한 작업이 바로 이 분류하고 폴더를 네.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작성을 한번 해보시죠. 엑셀 파일로. 네. 작성자가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텍스트만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걸 틀도 좀 만들고 테두리도 좀 넣고 색상별로 분류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에 이거를 계속 작성할 것이 아니라 매킨토시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맥OS 같은 경우는 꼬리표 기능이 있으니까 이미지에다 색상을 부여해 놓고 이미지 파일이면 노란색으로 다 처리한다든지 이런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작성을 하시고 만드셨네요. 그러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파일 버전이 1.0 최초라고 되어 있는 것은 네. 작성을 처음에 하신 것이고 네. 그다음에 날짜와 버전이 같은 줄에 기록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요. 이런 파일을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죠? 그 폴더 안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네. 이 파일을. 그래서 폴더 구조를 보게 되면 그 모아놓은 폴더 안에 폴더들이 있을 것이고 홈 화면에는 이렇게 폴더 정보라고 하는 파일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내용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각각의 폴더 안에도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자료실 들어가 보면 폴더 정보가 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안에 내용이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실습은 페이지 레이아웃, 그러니까 UI를 설계하는 거예요. 근데 네. 설계라고 하면은 너무 좀 거창하고 네. 대략 어떻게 나눌 것이다라고 하는 레이아웃 정도. 레이아웃이요. 예, 집안에 가구를 배치할 때 식탁은 이쪽에 놓고 냉장고는 이쪽에 놓고 이런 식으로 미리 배치를 해보는 거죠. 조그만 종이를 실제 방 사이즈랑 비슷하게 잘라놓고 그 위에 냉장고 같이 생긴 네모난 걸 만들어서 이렇게 놓고 이리저리 움직여가면서 확보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페이지 레이아웃 스케치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일 불편한 게 뭡니까? 지금 스케치하면서?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꼭 그냥 이렇게 말로 설명해도 되는데 이렇게 글자를 하나하나 그림 그리는 것도 힘든데 하나하나 이렇게 다 써줘야 돼요. 아, 글자 수가 많을 때 네네. 이렇게 이 영역에는 글자로 꽉 차 있다. 네. 뭐 그럴 때 화면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그냥 줄로 표시하잖아요. 예. 근데 그냥 줄로 표시하는 경우는 아주 작은 글자일 때는 가능한데 네. 실제로는 굵은 타이틀도 있고 좀 가는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걸 어떤 문장을 쓰려면 뭐 잡지책에서 보고 베낄 수도 없고 그죠? 네. 내용이 이상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페이지 레이아웃 소프트웨어들, 인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는 박스를 쳐놓고 거기에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서 클릭을 하면 네. 거기에 자동으로 문장을 입력해주는 그런 유틸리티들이 있어요. 이 정도 되는 영역에 내용을 꽉 차게 넣고 싶다, 텍스트로. 네. 그럴 경우에는 여기다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뭐 띄어쓰기도 있어야 되고, 그죠? 문단 바뀜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 의미가 이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더 번잡스럽잖아요. 차라리 줄로 치는 게 나으니까.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런 내용을 의미 없는 문장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바로 이런 기능이 되겠어요. 문장을 자동으로 입력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보면 시작하는 글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단어 2개로 되어 있죠, 지금. 이게 뭐라고 써 있나요? 샵 표시가 있고 로렘 입숨이라고 되어 있죠. 네. 로렘 입숨이라고 읽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는 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단어들을 이렇게 무작위로 추출해서 이렇게 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이 부분이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그냥 로렘 입숨으로 입력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작업을 잘 했고요. 네. 이 페이지는 모든 페이지에 다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만들면 될까요? 요 페이지요? 네, 이렇게 스케치. 스케치를 하는 것들은 네. 모든 스케치 정도면은 이제 큰 틀의 페이지만 모든 페이지에 다 만들어야 돼요. 다 만들어야 됩니까? 네. 모든 페이지에 다 네. 만들어야 되고요. 물론 선언적인 의미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건 있지만 네. 사실은 계층 구조라고 하는 게 담고 있는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갔을 때 이틀, 요로 갔을 때는 이 포맷 이렇게 선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페이지에 작성해 주는 게 맞고요. 네. 여기까지 스케치 그리고 UI를 어떻게 구조화해서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네. 그리고 로렘 입숨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고 네. 여기까지 실습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보의 체계화는 나누어져 있는 각각의 정보들을 하나의 섹션에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징이 명확한 정보는 알파벳 순, 연대와 날짜 순, 지리 위치 순 등으로 체계화합니다. 특징이 명확하지 않은 정보는 주제별, 이용자별, 기능별, 상징별 등으로 체계화합니다. 정보의 구조화는 체계화된 정보 체계를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 구조에서는 하향식 계층 구조를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슨 실습을 하는 것인가요? 지금 제가 과제를 줬습니다.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리뉴얼하는 과정 중에 그런 가상의 사이트를 만들고 스토리보드 양식을 주고 그 스토리보드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문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덱스, 목차도 필요하고요. 목차 구성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정보 구조도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보 구조도에는 이제 일종의 사이트 맵 같은 형태로 구성을 하면 되는데 이런 쪽은 시각 디자인 전공한 분이라 어느 정도 잘 보기 좋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목차에 화면 정의서하고 팝업 형식 뭐 이런 것들을 선언하게 돼 있고 화면 정의서에 정확한 내용들 이제 화면을 구현하고 스토리보드에서 가장 중요한 화면 구성을 이제 해보는 거죠.
실제로 이 사이트는 이 화면 정의서에 따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구현을 잘 해줘야 됩니다. 특히 밑에 지금 이미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화면 배치에 템플릿을 만들어서 배치해 놓은 것 같고, 오른쪽에는 설명할 수 있는 설명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 파일의 경로, 그러니까 파일의 경로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 페이지가 구현되어 있는 HTML 코드가 되겠죠. 템플릿의 양식이 정해진 게 있나요? 그냥 혼자서 만들기도 하고요. 보통 템플릿도 존재하고 있고, 통일된 건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는 통일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파일 경로라든지, 그러니까 표시해야 될 요소들하고 이쪽에 설명이 돼야 될 부분, 그리고 번호로 이것들을 지시해서 설명을 한다, 이런 정도까지는 돼 있습니다.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단계에서 이거 사각형 만들고 복제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뺏기게 된다면 이 보고서를 만드는 데만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비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이런 요소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이트들도 있고요. 지금은 그래픽 요소들을, UI 요소들을 배치하는 것,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3개를 넣으라 그랬는데, 그렇죠? 이제 그 안에 들어갈 3개의 내용까지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블라인드 채용, 기업 활용, 교육 훈련, 과정,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화면 캡처를 해서 줄이면 되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원래 툴 사용법은 선배들한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선배들한테 배우기도 하는데 잘 안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주는 것들은 이렇게 어떤 기회로든 알아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리하고 쉬운 방법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페이지에서 다 구현을 해야 되고, 매우 상세하게 내용을 기록을 하고 문서적인 형태의 틀을 갖춰서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스토리보드는 전체적으로 작업자와 우리 팀 간의 소통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번호를 배열할 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화면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어떤 화면 구현한 것에 대한 기본 틀을 만들 때는 파워팩을 사용하셔도 좋지만, 화면에 어느 정도 공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그냥 클립보드에 카피를 해가지고 집어넣고 설명문을 다는 것, 그게 훨씬 더 작업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스토리보드의 화면을 설계할 때는 제작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적 요소의 표현이 아닌 페이지에 노출되는 정보, 즉 주요한 구성 요소가 표현되도록 합니다. 따라서 스토리보드는 화면 설계와 함께 화면 설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토리보드 제작하기 궁금하신 거 많이 올려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올려주세요. 하나씩. 헤더는 그냥 HTML 수준에서 선언하는 스크립트 정도가 되겠고요. 그런데 화면 구성 요소 중에서 본다면 맨 위에 위치하는, 그러니까 UI 중에서 로고라든지 또는 로그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요구하기 위해서 선언되고 있는 화면 구성 요소입니다. 내비게이션은 보통은 헤더와 약간 분리가 되는데, 헤더 안에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헤더만 분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그 화면 구성 요소 중에서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내비게이션은 기능 정의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버튼들이 모여 있는 가장 상위 레벨의 정보들을
보여주는 그런 레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벤치마킹은 어떤 그 기준을 설정을 할 때 기준이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과 유사한 것 중에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어떤 프로젝트의 목표치, 그 수준을 다른 제품에 빗대서 그것과 가장 유사한 수준의 제품을 이제 미리 알아보는 거죠. 그 대상하고 서로 비교해 보는 거죠. 우리 거하고 비교를 해서 좋은 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들도 보고 그 문제점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을 할지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고민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보통은 장점을 배우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 도식화된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소설을 읽는 것이 좋은지 그거를 요약한 요약본이 좋은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도식화해서 그림처럼 설명하는, 짧게 압축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식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거는 웹페이지에 머무는 시간이 보통 7초, 8초 넘으면은 그 사이트는 별로 재미없는 사이트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화면에 이러이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한 번에 보여주려면 도식화를 해서 짧게 임팩트 있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죠. 그래서 도식화 과정은 필요합니다. 다른 글이 올라오지 않으므로 이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이트 구조도는 의뢰자가 요청한 내용과 제작자의 아이디어, 벤치마킹을 통한 개선 부분, 최근 인터넷의 흐름 등 기획적인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페이지 내에 들어가야 할 모든 내용을 나열한 다음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그룹화시키고 이를 트리 구조로 엮어 완성합니다.